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한 가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준구입니다. 2024년도 심사평가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소문으로 이 뜻깊은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평가원의 국제 심포지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외국의 사례 발표를 위해 대만의 국립대학암센터 고생고님, 미국 웨스찬 의과대학교 자틴 네이버님과 네카 카살리 하님, 덴마크 의학청 클라우스 멜드르님, 멀리 한국까지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또한 이 현장에는 오시지 못했지만 네, 저희 두 줄로 쓰겠습니다. 네, 사이사이에 조금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20주년을 맞이한 2024년 히라 인터내셔널 심포지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 개막식 마지막 순서는 기념사진 촬영입니다. 네, 앞쪽에 좀 서주시고요. 네, 사이사이에 얼굴 잘 보이도록 도열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붙어서 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쪽 저희는 중앙 카메라를 보셔야 합니다. 네, 찍겠습니다. Please look at the camera, make a big smile towards camera. 중앙에 있는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한 장 더 찍겠습니다. Please be on the stage. We will have one more shoot. Look at the camera, please. 네, 활짝 웃어주시죠. 네, 활짝 웃어주시고요. 자, 여러분 저 20년 앞으로 더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함께 해주시죠. 네, 히라 인터내셔널 심포지엄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Please do a cheer up pose with your right hand. This is cheer up pose in Korea. Thank you. Look at the camera. Maintain your pose.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앞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어떤 특별한 리전 아니고 전체적인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믹스 이펙트, 어떤 약가의 고가화됨으로 인한 약재비 증가가 굉장히 크게 도드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약가가 어느 정도이지? 우리 의약품시장의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현재 처방되고 있는 유통가격을 보겠습니다. 과거 2017년부터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 약 160달러, 130달러 있던 적도 있고요. 22년부터 23년도에 589달러로 엄청 증가합니다. 4배 정도이죠. 약재비 증가율은 괜찮아요. 몇 프로대로 굉장히 낮아요. 과거보다 낮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관을 벗어난 아웃라인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미 그림에서는 100만 달러가 넘는 약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약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때는 우상향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 각각에 해당하는 연도에서 얼마나 엄청난 약세들이 증제되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16년, 17년에 굉장히 약가가 높은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전체적인 트렌드 안에서 현재의 흐름들이 얼마나 고가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신약들이 도대체 어떠한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본다라고 봤었을 때 일단 그 정의를 일단은 현재 우리 직장 갈 때가 내는 건강보험의 가장 최고 상한인 작년 기준 9,400만 원 정도의 약가,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GDP의 내용인 연간 4,300만 요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현재 여기에 해당한 약재들은 항암제가 24%이고 나머지는 희귀질환 약재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네, 몇 개 나라들을 참조를 하게 되는데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명목적인 가격만 있고 유통형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접근성 또한 여전히 어렵고,
보험자의 지불 가능성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속 가능성 또한 어려워지는 게 현재의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뭔가의 제도를 좀 개선을 하고 새로운 논의를 하고 정 안 되면 약간을 조금 깎아보고 이런 계속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환자들에게 신약들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넘어서 아예 새로운 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슬라이드는 다시 공정가격입니다. 굉장히 개념적이고 어려워 보이죠. WHO가 이 공정가격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지불자와 환자가 모두 다 지불 가능한 그러한 가격이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제약산업이 혁신적인 약을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충분한 가격 보상이어야 한다. 양자의 윈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이 윈윈을 얘기하는 공정가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요. 그 컨셉 자체는 R&D 비용과 F를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우리가 공정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공정가격 이하가 되는 분들이 우리가 공정가격이 되는 거고 지불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지불 가능한 가격을 넘어서는 것은 과도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되는 거니까. Introduce real-world evidence in dealing with treatment in especially in high-cost device and medicines. And this is my presentation slide. The first, I'd like to have a very brief introduction about all the real-world evidence for drug assessment. And then I will go through the Taiwan situation in the past. First, briefly introduce the Taiwan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en give two very important examples in the past. And finally, I'd like to go to the evolving strategy for Taiwan insurance about the high-cost medicines. Okay, this slide is very briefly highlight that in the past we have different kinds of the data can be used in drug assessment. I think the two most important types, the first one would be trial, the second type would be real world evidence. But actually in the past 10 years, we found that actually their border become blunt and blunt. And you can see from the slide, from the interventional clinical trial to observational real-world evidence, there are various in middle parts of the experimental design, including pragmatic clinical trial. Reimbursed by the system. The second is that for the manufacturers, those who fail the milestones, it means that SBR 12. Will be with the cost will be refunded from the pharmaceuticals, and this is a very simple registration system. You just need to enter this kind of information, and then you can gather the estimates to screen about 60% of the HCD power to conquer major healthcare system problem. And the next will be even more important, called the immune checkpoint inhibitor for cancers. And again, I give you some background information. Immune checkpoint inhibitor, immune checkpoint, example PD-1 or PD-L1 inhibitors actually is important in cancer.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to present at this conference, and apologies for not being there in person. My name is Nicole Mittman. I am the Chief Scientist and Vice President of Scientific Evidence, Methodologies and Resources at Canada's Drug Agency. You may have heard of us when we were the 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 or CADTH, but we have recently moved into a new organizational name as well. And thank you very much for letting me follow Dr. Ko. Very interesting presentation from Taiwan, and the examples. I'm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a different approach to the presentation and talk about the methodologies, or how we're trying to live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rinciples of transparency, impartiality, inclusivity, and consistency. I think I appreciate the phrase, it's very complicated, and we will talk a little bit about that as well. So let me move on and see if I can advance my slide.
That's always the challenging part. There we go. So maybe what I'd like to 고세코 교수님하고 니콜 리트만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두 분의 연사를 더 패널 모셨습니다. 그래서 윤덕현 한은하 교수님이신데 윤덕현 교수님은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부교수로 계시고 한은하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약학대 교수님입니다. 먼저 저희가 패널 디스커션은 일단 지금 두 분의 교수님한테는 이제 발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히 이제 발제해 주시면은 서로 이제 디스커션하고 또 세 분의 연자들한테는 질문과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산병원 발제라기보다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바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는 생각은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됐지만 추신 혁신 신약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굉장히 치료제들의 가격이 과거와 달리 높게 형성되면서 과연 어떻게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혁신 신약들에 대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항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었고요. we don't include industry, the generators, the supporters, the submitters. I think we miss part of that perspective in our own analyses. So we listen with an open ear about opportunities or how do we move forward, and that is actually one of the reasons this task force was one of the reasons we started our early scientific advice program for real world evidence, where we could all work collectively to answer questions about what kind of outcomes are the most appropriate outcomes to patients, to clinicians, to payers. It also helps answer or address, are there existing data sets and or registries that are out there that we could leverage, or perhaps maybe they have 80% of the data, and how do we support them to get 100% of the data required? It also brings everybody together at a table where we can collectively agree on one or two or three of the outcomes that allows us then to do that kind of analysis. So, for example, we would have databases that would look at health system encounters, emergency room visits, hospitalization. We have other databases that look at drug utilization. So how do we merge those together? And then how do we bring in the academic community too to help ensure that we're using the most robust methods? So I would answer that to say that we have a multi-stakeholder approach.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Just want to thank the HERA leadership, starting with the President Kang, Director Han, Director Yi, Dr. Oh, Dr. Chung, all of the directors as well. I came to HERA in May. I actually came to the NHIS Global Summit in May, and I requested to visit HERA because I really admire the way HERA operates and sets up the rates. So I really wanted to learn from Dr. Yi and other people, which is how I got a chance to meet them, and then I'm here invited to speak with you. My role is focusing in a state of Massachusetts, which is on the eastern side of the US, where we take care of about 2 million welfare members in that state, with about $20 billion budget. My role is to lead our clinical team of physicians, pharmacists, nurses, and so on. Your humility, your hospitality, and intellectual curiosity is completely unparalleled to what I've seen anywhere else. So just want to thank you for all that. I also want to thank our pharmacy team who does a lot of work. The leadership for inviting. It's
actually an ongoing relationship the Danish government has with Korea, so I'm happy to be a part of that as we move on, not only within healthcare but within a lot of other areas. So that's important for us as a country to have this very strong relationship with you. Yeah, so given the presentation, I think there was another slide before that. Can I go back? Yeah. So big data, better drugs. Well, it's of course a tagline, but I think this is what we all want to do.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can get better drugs, both the drugs we have on the market and the drugs that are coming to the market. I've been working both as an academic, as a professor at Copenhagen University and INSEAD in Paris. I've also been a director at a big pharma company in the US, and now I'm with the regulatory bodies. So I know from all perspectives that this is actually what we want to achieve. So why is it so difficult, could everyone ask? And that is of course some of the questions that we're trying to answer today with the presentations. So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give a short introduction to how we are organized at the Data Analytics Center. 모시겠습니다. 내학 한샬리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료청 전략적 의약품 계약 다그 지금 우리 오신 패널분들 발표자분들께는 그냥 커멘트만 기회를 드릴 거고 그 이제 패널리스트들에게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에 지금 보험약제과에 있는 참관입니다. 지금 신약의 보험 등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워낙 발표를 해주신 모든 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역시 발표해주신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진단기술의 발달 그리고 고가 중증 희귀질환의 의약품의 의약비 증가로 건보 재정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 많은 고민과 그리고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RCT와 실제 임상 결과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RWE 확보에 대한 그 내용과 그리고 그걸 근거로 기관들의 허가 관리를 위한 RWE와 또 의료 기술 평가를 위한 RWE